안녕하세요. 김홍수입니다.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들어오다 보니 이 캠퍼스도 정말 넓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 전산실 시스템실에서 6년, SK텔레콤에서 20년간 일했습니다. 주로 ICT 분야 업무를 경험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오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졸업을 하면 10년, 20년 이 시간이 전광석화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많은 일을 로봇의 생산성에 의존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많은 시간이 보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천동지할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는 그동안 세 차례의 산업혁명의 역사를 고찰해보고 최근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의 큰 흐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난 큰 흐름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죠.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미국, 독일 등 앞서가는 나라들의 동향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4차 산업혁명의 리딩 국가가 되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창업을 하든 또 기업의 구성으로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터인데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상품 개발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품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심플하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난 세 차례의 산업혁명은 100년을 주기로 생산성의 대혁신을 이루어온 생산성 혁명의 역사입니다. 지난 18세기 후반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의 발명은 간의 수공업을 공장제 수공업으로 변모시켰으며 생산 현장의 동력을 이용한 기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공장에 전기를 사용하게 되고 컨베이어 벨트가 등장하면서 공장은 대형화되고 숙련 노동자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물질이 풍요해지면서 물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나가게 됩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컴퓨터에 의해 공장이 자동화되고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정보화 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전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인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의 태동기인지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산업혁명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규모와 기술 확산 속도적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1784년에 발명된 전기기관의 발명은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기술이 확산되면서 생산성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21세기에 등장한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최신 기술은 그 기술의 확산 속도가 불과 수년 내에 전 세계인이 함께 쓰는 기술로 자리 잡습니다. 그만큼 짧은 기간에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도가 크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즉, 기술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그에 걸맞게 생산성의 증가도 급속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왼쪽에 세계 GDP 규모와 성장률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세계 GDP 연간 평균은 17조 달러 수준이었습니다만 21세기 초에는 43조 달러 수준으로 껑충 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세계 GDP는 55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성장률 그래프가 매우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세계 GDP를 얼마나 끌어올릴지, 그 생산성의 혁신이 어디까지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산업혁명의 역사를 세계 경제발전 과정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생산성 향상의 기울기가 급격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을 가져왔을까요?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이때는 토지의 크기와 인구수에 비례해서 생산성이 좌우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1,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노동력 기반 하에 자본이 생산성을 좌우합니다. 기계가 많은 공장이, 컨베이어 시스템이 잘 갖춰진 현장에서 대량 생산이 일어납니다. 3차 정보화 혁명 이후에는 지능화 사회로 컴퓨터와 두뇌가 생산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상상력이 인풋이 되고 아웃풋은 혁신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상상력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성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3차 산업혁명의 생산성 증가 기울기보다 더 급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혁명은 세계 경제를 급속하게 발전시켜온 역사였습니다. 최근의 변화 흐름을 4차 산업혁명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산업 분야의 메가 트렌드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접근하는 상품 개발 방법론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4단계 접근 방법론입니다.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최적의 개인 맞춤형 결과를 현실 세상에 되돌림으로써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시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업과 함께 창업을 하거나 기업 구성원이 되더라도 이 4단계 공식으로 무장하면 여러분의 앞날에 높은 성과와 행운이 함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향후 10년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리딩 국가가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상품 개발 방법론을 잘 이해해서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